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모잉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이번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포항제철소가 한창 복구 작업 중인데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제철소를 새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부분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용광로가 재가동에 들어가서 반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열연, 후판, 선제, 냉연 등 완제품을 불량 없이 생산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네요. 이런 전망이 맞다면 포항시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건설, 조선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여파가 엄청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강 쪽은 한 달 내 정상화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완제품을 만드는 아병 공장은 침수 피해가 컸지만 용광로와 제선, 제강 공장은 침수 피해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포항제철소 내에는 완제품 공장이 40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 공장 안에 모터만 수만 개가 있어서 그 모터들이 침수가 되어 진흙과 오일로 뒤덮여서 못 쓰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피해가 잘 수습되어 빠른 정상 가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40년 동안 얼굴에만 선크림을 바른 90대 여성의 피부 상태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유럽 피부과 학회지에 소개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미국의 한 피부과 의사가 트위터에 공유하게 되면서 뒤늦게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 부분과 목 부분을 보면 한눈에 피부 상태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얼굴은 주름과 잡티 없이 팽팽하고 목엔 주름과 기미, 검버섯 등이 보였습니다. 이를 보고 온라인에서는 선크림을 꼭 발라야겠다는 반응과 선크림을 목에도 꼭 발라야겠다는 반응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피부암과 노화에 관한 논문에 실린 실제 사례라고 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맑은 날, 흐린 날 가리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흐린 날은 자외선 지수가 더 높게 나오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2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자외선 차단제 자주 바르지 않는 편인데 이제부터라도 가급적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에서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내부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해 주가가 급락한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사후에만 공시했던 방식을 사전에도 공시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상장사 내부자가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의 목적과 가격, 수량, 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도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사전거래 계획 제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매매 계획과 실제 매매 사이에 120일 이상 차이를 둬야 한다는 제도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서 시민들이 주식을 조금 더 신뢰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정부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 관련 통계를 생산 관리하고 공표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작년과 재작년에 부동산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한국인들은 여러 제한을 받았었는데 반해 외국인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책 마련을 위한 자료조사 측면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 2만여 건 중 1만 건 이상이 투기성 거래로 의심된다는 국토부 조사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집중호우에 피해가 컸던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비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라고 하네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은 지하 40에서 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서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인데요. 사업비는 총 9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설치될 시설이 제 역할을 잘해서 서울에서 더 이상 침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달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광물을 발견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옛 소련에 이어 달에서 새로운 광물을 발견한 세 번째 나라라고 하는데요. 인류가 달에서 발견한 광물로는 여섯 번째 광물이라고 합니다.
무인 달 탐사선인 창어 5호가 달에서 채집한 시료 연구를 통해 새로운 광물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광물의 이름은 창어 5호에서 따와서 창어석이라고 정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건강에도 좋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이를 입증할 만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진이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낙관적인 성격과 장수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0살 이상 살 확률이 10%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다른 요인을 고려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낙관적인 성격 자체가 수명을 늘리는 건강 습관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식 위주의 식사, 비흡연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정면으로 대처했다고 하는데요. 원인을 해결하거나 스트레스에 아예 적응해버리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낙관적인 성격은 후천적인 것이 훨씬 크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잠깐씩이라도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약 한 달여 만에 3천만 원대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세는 미국 증시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다우가 1.19% 올랐고 나스닥은 2.11% 상승이 나왔다고 하네요.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에서 중국산 로봇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로봇 제조 공장 후보지로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로봇의 보안 우려와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을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도 이에 발맞춘 재빠른 관련 규제 완화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안전기술 표준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안전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또한 국내 로봇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와 세금 쪽 정책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국가 발전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의 모잉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9월 13일 공모주 청약 안내입니다. 9월 13일은 KB스펙 22호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KB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9월 13일 부동산 청약 일정을 안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사역 한라 비발디 프레스티지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4세대입니다. 송도 럭스 오션 SK뷰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4세대이고 재당첨 제한 10년에 인천시 거주자, 무주택자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신림스카이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4세대입니다. 현대프라일스 소사역 더프라임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16세대입니다. 모잉남 투자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